제가 이 차를 좀 더 타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네요. 여기 그 8시 방향에 2개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버튼이 있고 그 위에 액정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용도를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좀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 위에 액정을 누르면 이거의 기능이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그러니까 원하는 항목을 되게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플라스틱 버튼을 누르면, 제가 지금 요거를 감쇄력으로 하니까는 이게 감쇄력 버튼으로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기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매뉴얼이냐 드라이브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한 쌍의 세트가 요 아래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둘을 이 화면 터치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버튼 조작으로 운전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만질 수 있는 버튼들이 여기 가운데 부분에도 있지만, 네, 근데 여기다가 해놓으면은 최대한 두 손을 스티어링에 붙잡은 채로 다른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생기죠. 그러면은 차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조향이 더 안정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라면은 뭐를 할까요? 네, 좀 자주 만지는 걸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주행 모드를 의미하는 AMG 다이나믹스를 하나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자주 만지는 거, 이렇게 댐퍼 버튼을 한다든지, 네, 뭐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차를 좀 더 타보면서 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통합 주행 모드 바꾸는 거는 여기 4시 방향에 있는 거, 요 버튼과 여기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써 있는 거, 요 아래 위로 누르는 토글 스위치,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돌리면요, 뭐 엔진이랑 서스펜션 이런 게 다 같이 함께 이제 거기에 맞게 바뀌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아까 여기 8시 방향에 AMG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어요. 그 항목이 여기에 하나로 있거든요. 그거는 보면 베이직, 어드밴스드, 프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아무리 눌러도 나머지 부분은 같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AMG 다이나믹스라는 거는 뭔가 좀 다른 벤츠 모델에는 없는 그 특화된 뭔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의 좀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체가 뭔지 그거는 제가 좀 더 타보고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부러 실내를 좀 어둡게 했는데요, 이 화면이 좀 더 잘 보일까 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여러 메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AMG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왼쪽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여기 지금 엔진 항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킬로와트랑 토크,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오일 온도계와 변속기 오일 온도계 그렇게 있고요. 차량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 밑에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관역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G포스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현재 앞바퀴와 뒷바퀴의 구동력 배분 상태 이런 거를 좀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앞뒤바퀴에 사이좋게 이 화살표가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주행 중에 어느 바퀴에 많은 힘이 실리는지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원래 CLA45 자체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사양에 안 들어간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차의 운전자 보조 기능을 보면은 이 후측방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위험을 경고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 차선 이탈을 경고하거나 아니면 똑바로 가거나 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설정에 가면은 이제 보조장치 여기 항목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 거기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차로 안전과 관련된 그런 항목이 아예 없더라고요. 원래 태생적으로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건데, 만약에 국내 사양에만 빠진 것이라면 나중에 뭐 연식 변경이나 이럴 때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거를 이제 거의 기본 사양화 하거나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헤드라이트가 지금 재밌는 상황이 생겼죠. 이 하이빔을 자동으로 해 놓으니까 이 왼쪽 전방에 있는 차 부분을 어둡게 하고
대신에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우측은 좀 밝게 하고, 그러니까 옆차에게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하이빔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게 빛의 패턴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일괄적으로 한쪽만 하이빔을 다 올리고 다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 그 섬세한 그런 개별 제어를 통해 가지고 이 양쪽 하이빔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의 차로 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없는 것을 또 굳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잠시라도 이 두 손으로 핸들을 놓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운전하고 있는 시간 동안만큼은 네, 핸들에서 손을 떼지 말라 하는 네, 그런 메시지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차가 이제 지금 어두운 시골길 국도를 가고 있는데요. 이제 자동으로 하이빔을 좀 켜는 거를 한번 좀 볼게요. 어떻게 켜는지. 현재는 맞은편에 좀 불빛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뭔가 커튼이 열리듯이 이렇게 하네요. 네, 저렇게 또 맞은편에 하니까는,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이 양쪽의 하이빔을 제어하는 게 약간 매트릭스 스타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지가 않고 굉장히 그 양쪽에 좀 해당되는 면적들을 좀 섬세하게 그렇게 제어를 하네요.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자, 앞에 또 완전히 깜깜해지니까 어떻게 되나 볼게요. 네, 이렇게 가운데부터 뭔가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모세가 네, 그렇게 켜지네요. 재밌습니다. 빛이 상당히 밝으네요. 네. 앞에 이제 어딘가 빛이 좀 나타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빛을 좀 낮추는지. 네, 그렇게 좀 섬세하게 낮추죠.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MG CLA 45S 4매틱 플러스는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하냐 라고 했을 때요, 이 차가 속한 세그먼트의 고성능 모델을 굉장히 즐기는 분들이 계시죠. 그 차를 즐기던 분들이 다음 세그먼트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이 세그먼트에서 끝판왕을 좀 맛보고 졸업장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께 이 차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가격대가 많이 높긴 하지만요, 네, 거기에 맞는 좀 그 클래스가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위 단계가 뭔가 라고 좀 궁금하실 때는요, AMG CLA 45S 4매틱 플러스를 한번 경험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꼭 이 차를 사실 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업계에 몸담고 계시는 관계자분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그런 공부 교재가 될 것입니다. 또 이 차는 그런 분들께도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의 운전의 즐거움을 오랫동안 즐겨 오셨고, 그런데 여건상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상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연기관차가 주는 즐거움을 1억이 넘지 않는 돈을 들여가지고 누리고 나서 넘어가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께 이 차는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차를 타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원래 저 AMG가 추구하는 게 원맨 원 엔진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작업자가 엔진 조립을 다 완성한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맨이 사실은 휴먼이 아니라 에일리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네, 이 차가 주는 충격이 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한번 꼭 직접 소유하지 못하시더라도요, 경험을 해보시기를 좀 강력 추천을 드려봅니다. CLA 45S에는 드리프트 모드가 있죠. 그 모드로 진입하는 그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중요한 것은 엔진과 변속기가 정상 작동 온도일 때 진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만 레이스 모드로 가고요. 이렇게 가죠. 그리고 ESP를 끕니다. 여기 저는 요거를 ESP로 이제 해놨거든요. 길게 눌러가지고 ESP를 꺼요. 그 다음에 변속기는 M에 있어야 됩니다. 수동에다가 저 요거를 또 변속기로 해놨어요. M으로 하죠. 그런 상태에서 패드를 양쪽을 당깁니다. 그러면 여기 확인은 이 업시프트를 누르면은 드리프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간단하죠. 그리고 다른 모드로 바꾸면은 드리프트 모드는 바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차를 갖고 있다면 와인딩 로드나 이런 데서 드리프트 모드를 많이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들어가려면은 그 세 개의 버튼을 조작하거나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는요, 여기 왼편에 그 8시 방향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을, 하나는 변속기, 하나는 ESP 오프, 네, 그 버튼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그러면 이 핸들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 8시 방향의 이 버튼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드리프트 모드를 자주 쓰신다면 여기 두 개를 변속기 하나와 ESP 하나 그렇게 해 놓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행 모드를 이제 컴포트에 놓고 이런 고속화도로 이런 데에서 항속 주행을 할 때는요, 승차감이 정말 편안합니다. 원래 이 차가 속한 세그먼트보다 한 2클릭 정도 B급의 차를 타는, 네, 그런 주행 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티어링도, 네, 가운데서 제 위치를 딱 잡고 있는, 네, 그 감각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을 이렇게 잡고 갈 때는요, 그냥 스스로 혼자서 위치를 묵직하게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이 운전자가 손으로 핸들을 보정해야 된다든지, 네, 그럴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게 되네요. 저번에 리뷰했던 EQA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얘도 이 시트 키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요, 어느 항목에 있냐면요, 웰빙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시트 컴포트를 가시면 시트 키네틱이라는 게 있고요, 아주 미세하게 이 바닥 쿠션의 각도하고 등받이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몸을 풀어주는, 네, 그런 효과를 내는데요, 이게 써보면은 꽤 괜찮습니다. 특히 이렇게 장시간 운전할 때, 그럴 때 미세하게 그 자세를 바꿔줘가지고, 네, 운전자에게 좀 편안함을 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움직인다고 해서 뭐 핸들 거리를 바꿔야 된다든지, 뭐 거울 조정을 해야 되든지 이런 정도의 만큼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속도가 줄을 때, 그때 이제 다 기어 단수를 많이 낮춰야 될 때 있잖아요. 요 왼쪽 다운을 당기고 있으면은 계속 한 단씩 한 단씩 이렇게 내려가요. 네, 근데 최근에 좀 다른 회사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단 낮춘 다음에 스킵해 가지고 제일 낮은 단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단씩 낮추다 보면 속도는 많이 주는데 그거에 비해서 기어가 낮춰지는, 그러니까 차가 그 순차적으로 낮추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원터치로 당겨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직접 이렇게 당겨주는 게 더 그 원하는 그런 그 다운시프트의 빠르기를 좀 누리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로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이 다리 놓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오른편 다리는 여기 센터 터널에 이쪽에 이제 많이 힘을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일단 얇고 그 다음에 딱딱해 가지고요, 좀 여기에 오랜 시간 힘을 주었을 때 그렇게 좀 편안하다는 느낌이 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왼발의 풋레스트인데요, 이게 좀 각도가 많이 위쪽으로 서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고개 약간만 더 누우면, 앞쪽으로 조금 더 누우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완전히 발바닥 전체를 그 위에다 올리지 않고 약간 아래를 밑에 바닥으로 걸치게 이렇게 가운데가 좀 뜨게 그렇게 밟게 되거든요. 네, 이게 뭐 저의 운전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게 좀 불편함으로 느껴지기는 하네요. 제가 잠깐 이 차의 연비를 좀 보여드리면요, 연비 12.2 정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오늘 아침에 출발해 가지고 막히는 서울을 뚫고 네, 꽤 막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에 어느 정도 국도 막히지 않는 곳을 막히는 곳 3분의 1, 안 막히는 곳 3분의 2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속도로에서만 안 막힌다면은 요거보다 높은 숫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와인딩 로드 2군데를 촬영을 하고 다시 서울로 왔을 때 총평균 연비는 그때는 6.0 정도를 보였습니다. 결코 식사량이 적은 차는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엔진을 많이 일을 시킬수록 엔진 안에 있는 많은 말들이 일을 해야겠죠. 무려 421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말들이 연료를 섭취를 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연료 소비는 차의 마력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 차는 2000cc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모니터의 표시 중에 자동차 모양이 그려져 있고 4개의 이제 쇼업서버 그림이 있고 뭔가 그래프로 각 바퀴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요철을 넘을 때마다 그 서스펜션이 움직인 양만큼을 이 물결 모양의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잔한 곳을 갈 때는 별로 이 그래프에 변화가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이제 높이가 있는 그런 거를 넣으면 그 모양만큼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친 바퀴에서 물결 표시로, 그래서 내 바퀴가 어떤 식으로 이 노면에 반응을 했는지를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노면이 좋기 때문에 좀 별다르게 이런 게 없죠. 네, 이렇게 미세하게 노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을 네 바퀴에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해 주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바퀴의 물결 무늬가 좀 바뀌었죠. 이 네 바퀴가 지금 노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는 중인지를 시각적으로 좀 잘 표현해 주는 네, 그런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차만의 특징은 아니고 모든 메르세데스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바깥에 저렇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공조장치를 실내 순환으로 좀 고정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네, 외부 공기가 UEB로 자동으로 전환되죠. 물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차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에어필터를 통해 가지고 걸러져서 공기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거를 실내로 순환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그 외부 미세먼지의 차단 효과는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독일차의 오랜 고집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그거는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수시로 공기질이, 대기질이 달라지는 그런 시장을 위해서는 좀 요거에 대한 이거를 고정으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언가 좀 설정으로 하나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촌스러운 불평 하나를 좀 해봅니다. 이 차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에코 모드는 없어요. 제일 낮은 모드가 이제 C 컴포트 모드인데요, 근데 이제 주행 모드를 바꿔보면 빙판 주행 시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로 하면은 엔진이 원래 마더레이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리듀스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을 하기에 그러면은 이 컴포트 모드에서 좀 뭐 엔진, 변속기, 그 다음에 AMG 다이나믹스, 컴포트 이 조합을 엔진만 마더레이트가 아닌 리듀스드로 바꾸면 그러면 에코모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디비주얼 모드를 이렇게 좀 설정을 해 놨거든요. 요거를 한번 제자리 이렇게 누르면 네, 여기만 이제 엔진만 리듀스드로 바뀌죠. 네, 이게 실제로 에코모드의 역할을 해줄지는 저도 좀 지금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엔진 파워를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연료 소모가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이 차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이렇게 멈추면 바로 이렇게 꺼져요. 웬만하면 바로 꺼지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신호가 바뀌어 가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잖아요. 그러면 먼저 엔진 시동이 걸리고, 이제 꺼져 있는 동안에는 변속기는 이제 클러치가 열려 있겠죠. 그러니까 중립으로. 먼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먼저 시동이 걸리고 바로 빠르게 이제 DCT 변속기가 동력을 체결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약간씩의 그 동력이 체결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좀 거슬린다 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거슬리시면은 뭐 이 기능을 끄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밑에 버튼을 눌러 가지고, 네, 이렇게 엔진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자동으로 시동이 꺼졌다가 켜지면서 직진할 때 그때 이 기어가 체결되는 느낌이 생긴다 라는 그런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CLA45S의 시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시트의 종류를 좀 보면, 얘는 머리 받침대가 일체형이기는 한 버킷은 아닌 스포츠 시트죠. 비교적 과격하지 않은 사이드 볼스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체형 기준으로는 이제 몸을 잘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보다 체구가 작으신데 조금 과격한 주행을 즐기시는 그런 분들은 좀 이 시트를 불만족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트의 변경이나 이런 것을 좀 계획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시트에는 좀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장거리 주행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여태까지 운전을 하면서 이 허리와 그 다음에 둔부에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자세를 고칠 필요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트의 바닥과 그 다음에 등받이가 이 적재적소에 그 몸의 압력을 잘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시트가 뭐 통풍 시트가 없는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근데 시트 본연에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저는 한 가지 화면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볼 수 있는 거를 여러 개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네, 기어랑 속도만 나오는 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이렇게 구성 알아서 한 거,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화면이 제일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운전할 때 저거를 잘 쳐다보게 되진 않아요. 네, 이거보다 앞에 상황을 더 봐야죠. 그렇지만, 네, 이 디자인들 중에 저의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이 차에 이제 요 계기판하고 모니터 그 스타일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고 있는 요 푸른빛의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디자인으로 가면은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네, 그 상태에서 요거를 스포츠로 바꾸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눈금이 호박색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마 메르세데스에는 없을 것 같은데 AMG에만 있지 않나 싶은데요, 슈퍼스포츠라는 디자인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 슈퍼스포츠는 좀 약간 장난기가 좀 많은, 네, 그런 디자인인데, 저는 만약에 요거로 해놓는다면은 요 가운데 뭐 세 군데 다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이 가능한데, 요 가운데 부분을 쭉 넘기다 보면 요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코미터가 바늘로 가고 가운데 이제 현재 주행 중인 기어 단수 보여주는 거, 요게 좀 운전을 집중적으로 할 때 좀 도움이 됐었고요. 근데 평상시에 운전할 때는 이제 이 스포츠나 아니면은 클래식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 클래식은 아무래도 좀 긴 시간 동안, 특히 야간에 운전할 때
눈이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거를 하든 스포츠를 하든 간에 네, 저는 요 양쪽만큼은 이렇게 바늘로 된 속도계와 타코미터가 있는 게 좀 좋더라고요. 네, 요 세 군데 다 이제 자유롭게 그 운전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 터널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레이스 모드에 놓고 이 차가 낼 수 있는 가장 요란한 소리를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를 좀 수동으로 해볼까요? 네, 자 여기 이제 터널 진입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가봅니다. 가속력도 가속력이지만요, 브레이크가 정말 좋네요. 네, 네, 보너스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가지고요, AMG CLA45S 4매틱 플러스의 일상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